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혈액세포 중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러한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세포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늘어났을 때, 즉 증가했을 때 어떤 질환들을 고민해야 되고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혈액에는 이렇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세 가지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세포들의 각각의 정상 수치를 보면은 백혈구는 4천에서 10,000까지가 정상이고요. 적혈구는 보통 남자와 여자의 정상 수치가 다른데 남자 같은 경우는 16, 여자 같은 경우는 15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봅니다. 물론 이 적혈구 정상 수치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기계마다 정상 수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혈소판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15만에서 45만까지를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정상 수치 혈소판을 보통 우리가 150에서 4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뒤에 공 3개를 떼버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정상 수치를 다 만족하는 건 아니고 정상인 중에서도 이러한 수치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또 이것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정상 수치에서 만약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들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세포들이 한 종류만 올라가 있을 때는 어떤 원인들을 의심을 해야 되고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는 제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포들 중에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원인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혈액질환, 물론 혈액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골수증식 질환이 아닌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2차성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2차성으로 올라가는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은 우리 몸에 염증이 있어서 감염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수술 이후 또는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염증이 있을 때는 원래 염증이 있을 때는 백혈구도 올라가고 혈소판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혈구 혈소판이 올라가는 가장 흔한 원인이 세균 감염이나 수술 이후 또는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염증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적혈구와 혈소판 두 개가 올라갔다고 하면은 또 이럴 때도 정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하게 탈수가 돼 있을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몸에서 탈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수분이 빠지면서 그만큼 혈액 세포들이 상대적으로 수분에 비해서 이 세포들의 이 숫자가 결정이 되는데 이 수분 자체가 빠져드니까 분모가 줄어들면서 세포들 자체가 조금 더 농축되는 그런 현상을 벌여들일 수 있죠. 이것을 혈액 농충이라고 합니다.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호르몬을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스트레스 인자나 호르몬 인자들이 백혈구도 올리고 혈소판도 올리고 가끔 적혈구도 올리면서 이런 수치들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3개 다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러한 2차성의 원인들을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검사 중에는 여러 가지 염증 검사라든지 또는 탈수가 돼 있지 않은지를 보기 위해서 전해질 상태나 콩팥 기능을 검사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시킨 이후에 다시 혈액 검사를 해봐서 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는지를 보기도 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약제에 의해서 올라간 경우는 역시 이런 호르몬 치료가 끝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서 계속 올라가 있는지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2차성의 원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아무런 증상이 없고 감염이라든지 탈수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 치료 같은 것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중에서 2가지 이상 또는 3가지가 동시에 올라간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골수 증식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 골수 증식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질환 중에서 이제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대표적으로 백혈구가 늘어나는 질환인데, 이 백혈구가 늘어나면서 대개는 혈소판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만성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이 백혈구 수치가 정상 수치가 10,000 정도인데 이 만을 훨씬 더 상회하는 아주 높은 수치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5만, 10만, 때로는 20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혈소판이 올라가는 질환인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또 적혈구가 올라가는 질환인 진성 혈소판 증가증, 적혈구 증가증이죠. 적혈구 증가증. 그리고 골수 섬유화증이라는 이러한 병에서도 역시 백혈구 혈소판이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수 증식 질환이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중에서 2가지 이상 또는 3가지가 동시에 높을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일반 혈액 검사라는 검사죠. 일반 혈액 검사, 즉 피검사인데요. 피검사를 하면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도 볼 수 있고, 백혈구의 분포, 적혈구의 크기나 양상, 혈소판에 이상 혈소판이 있는지, 또는 이 백혈구 중에서 흔히 백혈병 세포라고 부르는 아세포나 O세포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일반 혈액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의심이 됐다고 하더라도 말초 혈액 표반응 검사라는 걸 같이 해야 되는데, 말초 혈액 표반응 검사라는 거는 혈액을 유리 슬라이드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거를 얇게 펴서 전문의가 현미경을 통해서 판독을 하는 그런 검사이고, 이 검사를 통해서 이 일반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보였던 부분들을 다시 확인을 하고, 특히 세포의 모양이나 형태, 아세포, 모세포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지를 보다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검사입니다. 앞서 2차성 원인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2차성 원인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감염도 있고 뭐 탈수도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도 있는데, 특히 감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종 염증 검사를 하는데, 이 염증 검사 중에서 제일 좋은 검사 중에 하나가 뭐 CRP 검사라든지 또는 그 외에 기타 염증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검사들이 있어서,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환자가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기침이 있고 가래가 있다면 폐렴이 있는지, 또는 소변 볼 때 불편함이 있다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소변 쪽에 염증이 있는지, 또는 배가 아프다, 설사를 한다 이럴 때는 장이나 이런 소화기 계통에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각종 검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류마티스 검사라는 것도 역시 같이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류마티스 질환이 의심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류마티스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염증이 만성적으로 있다, 그것 때문에 백혈구 또는 혈소판이 올라갔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류마티스 검사도 같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적혈구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적혈구를 올리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것을 혈액 검사를 해서, 만약에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올라가 있다면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적혈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다. 즉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적혈구가 늘어나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이럴 경우에는 이런 골수 증식 질환과 같은 질환은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에리스로포이틴이 정상이거나 낮을 경우에는 이거는 적혈구가 지금 이러한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적혈구 자체가 스스로 늘어나는 형태이고, 그걸 우리 몸에서는 억제를 하기 위해서 에리스로포이틴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리스로포에틴이 낮거나 정상일 경우에는 역시 골수 증식 질환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수 증식성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 즉 이게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검사 중에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다양한데 실제 백혈구가 늘어났을 때 우리가 하는 검사를 보면은 만성골수성 비결병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BCR, ABL 유전자라는 것도 검사를 하고요. 또 골수증식성 질환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유전자 이상인 JAK2번, 즉 JAK2라고 하는데 JAK2 유전자, 여기에는 V617F하고 엑손 10이라는 두 가지 유전자가 이상이죠. 그리고 MPL이라는 것도 검사를 할 수 있고 CALR, CALR 유전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혹시 백혈구나 이런 적혈구 혈소판이 늘어나는 현상이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골수가 자꾸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즉 골수 증식 질환이 아닌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검사를 다 했는데 만약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다 이럴 때는 뭐 지체 없이 해당 질환을 의심을 해서 골수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골수 검사에서, 이런 유전자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정말로 의심이 된다면은 골수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골수 증식성 질환에서 유전자 검사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드물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유전자 이상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대로 골수 검사를 들어가면 되지만 안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의심을 해서 골수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골수 검사, 유전자 검사는 동시에 하기도 하고, 또는 골수 검사를 먼저 한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의심이 가면은 골수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병원에 따라서 또 교수님의 그 방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교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방침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영상 검사도 할 수 있는데, 영상 검사를 하는 대표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간이나 비장 같은 데가 혹시 커져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도 합니다. 간이나 비장이 커지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이런 것들이 간이나 비장이 커지고, 또 골수증식성 질환 중에서 이 혈소판, 1차성 혈소판, 1차성 섬유화증, 이런 것들에서도 비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간이나 비장이 커져 있는지를 보기도 하고, 영상 검사로는 보통 CT나 초음파를 사용을 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CT나 초음파를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2차성으로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암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암세포가 이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늘리는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그것을 우리가 부종양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암이 있을 때에 간혹 이렇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환자의 증상이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런 영상 검사를 통해서 폐암, 위암, 대장암, 신장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암 표지자 검사라고 해서 피검사로 하는 검사도 있는데, 물론 이 피검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모두 다 암에서 항상 이 암 표지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 위암, 폐암 이런 몇 가지의 암에 대해서는 이런 암 표지자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검사를 다 해봐서 유전자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다라든지 또는 나오지 않았어도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골수 안에서 백혈구나 적혈구를 많이 만들 가능성이 있다, 골수 증식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골수 검사를 해서 이제 골수 증식 질환이나 또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혈액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성분 중에서 두 가지 이상 또는 세 가지가 늘어나 있을 때 각각의 정상 수치는 대략 이렇게 되고요. 이 수치에서 정상보다 늘어날 수 있는 경우에 2차성으로, 즉 다른 원인이 있어서 늘어나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2차성으로 대표적인 것들이 감염이 있다든지 탈수가 돼 있다든지 스트레스나 호르몬을 투여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암이 있을 경우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만성골수성 백혈병,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진성적 혈구 증가증, 그리고 1차성 골섬유화증, 이런 것들을 골수 증식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골수 증식 질환이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에는 일반 혈액 검사, 말초 혈액 표반응 검사, 그리고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염증 검사나 에리스로포이에틴 검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또 영상 검사를 통해서 CT 초음파 등을 확인을 해서 간이나 비장이 커져 있는지, 또는 다른 데 암이 숨어 있지 않은지, 또는 염증이 배나 폐에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암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암 표지자 검사도 같이 혈액 검사로 하게 됩니다. 만약 전반적으로 이런 골수 증식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 유전자 검사에는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혈액 검사로 할 수 있고, 유전자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골수 증식성 질환,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포함한 골수 증식 질환을 의심을 해서 골수 검사를 해야 되겠고, 만약 유전자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런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할 때는 이제 골수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도 혈액 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